반갑습니다. 송재준입니다. 이화영에 대한 1심 재판 결과가 나오고 난 뒤에 눈에 띄는 정말 가시적인 행동의 변화를 보여주고 있는 사람들이 몇 사람 있죠. 너무나 이 행동의 변화가 눈에 띄다 보니까 이 사람이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조차 투명하게 느껴질 정도인데, 그 두 가지 인물이 이제 첫 번째가 이재명이고요. 두 번째가 이화영이 될 겁니다.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는 사실 뭐 원래부터 마음이 투명한 사람이었어요. 너무 투명하다 보니까 그 사람이 얼마나 악독하고 악한 인간인지를 우리가 예전부터 바로 간파할 수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저는 그냥 얼굴만 봐도 그냥 느껴지는 그 아우라가 엄청나던데, 물론 뭐 개딸들 같은 거는 그 아우라이지만 감동 감화를 받아가지고 막 눈물 흘리고 막 이러지만, 그러니까 뭐 정신이 이상한 사람이라고 우리가 보는 것이고, 일반 상식적인 사람들 같은 그냥 느껴지는 게 있지 않습니까? 이재명이라고 하는 사람이. 근데 요즘 들어가지고 이재명 대표가 보여주고 있는 그런 어떤 행동이나 발언을 보고 있으면은, 정말로 이 사람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얼마나 지금 사법부로부터 그 압박감을 심하게 느끼고 있는지, 내가 진짜 구속이 될 수도 있겠구나라고 하는 두려움에 떨고 있는지가 잘 드러납니다. 그 대표적인 게 첫 번째 일단 뭐가 있었어요? 애완견이라고 하는 그 발언이 있었죠. 그렇죠? 그 애완견이라고 하는 발언이 왜 나왔는지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재판받으러 갔다가 갑자기 돌연, 아무도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갑자기 돌연자기가 6분 동안이나 기자들 앞에서 뭐라 얘기하고, 그 과정에서 나왔던 얘기가 언론이 지금 검찰의 애완견 노릇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발언이 나왔거든요. 그 이후에 민주당 같은 경우는 그 발언이 뭐 문제가 되지 않는다뿐만 아니라 학술적인 용어다. 그렇게나 학술적이고 공식적인 용어면 앞으로 우리가 민주당 얘기할 때도 애완견이라고 그냥 공식적으로 얘기하면 되겠네요. 논평을 쓸 때도. 그리고 또 양문석 같은 그런 양아치 같은 인간 같은 경우는 뭐라고 또 얘기했습니까? 격조 높은 표현이다. 애완견은. 우리 그러면 양문석 의원님한테 격조 높게 우리가 앞으로 애완견이라고 불러드리면 되겠네. 그냥 개라고 불러드리면 되겠네요. 우리 양문석 의원한테는. 이 말이나 되는 소리겠습니까? 그리고 또 이재명이 보여주고 있는 심리 상태가 뭐가 있었습니까? 최고위원 그 회의가 끝나고 난 뒤에 돌연 자기가 먼저 얘기해가지고 발언 시간을 또 추가로 자기가 요청해가지고 무슨 얘기를 했어요? 이화영에 대한 얘기를 갖다가 갑작스럽게 또 이어갔습니다. 근데 이화영에 대해서 그때 갑작스럽게 했던 얘기의 포인트가 제가 뭐라고 짚어드렸습니까? 얘기했던 내용은 간단해요. 야, 북한에 그렇게 대북 송금을 한다라는 거, 500만 달러를 보낸다라는 거, 그거 불법이다. 그 불법인 거 모르는 사람이 어딨냐? 그 모르는 사람이 없을 텐데 이화영이가 바보인가? 정신이 나갔겠느냐? 그런 불법을 저지르게. 그냥 뭐 하는 거야? 그냥 우기는 겁니다. 근데 가만히 보니까 이 얘기가 제가 그때 분석해 드렸던 건 뭐였습니까? 사실상 그냥 이재명이 이황을 콕 집어가지고 지금 그냥 압박을 불러넣고 있는 것이다. 너 딴 마음 품지 마라. 너 그냥 가만히 있어라. 너 작년 6월 달에도 나 배신하고 나한테 보고했다라고 얘기했었는데 너 가만히 있어라. 내가 다 지켜보고 있어. 저는 그런 어떤 멘트로 익혔거든요. 너무 근거가 없는 얘기니까. 불법이 불법인 거를 누가 모르겠습니까? 근데 그 불법을 하니까 그거를 우리가 범죄자라고 하고 처벌하는 것이고, 그 범죄자이기 때문에 이화영이 9년 6개월을 선고받은 것인데, 이제 와가지고 야, 그거 불법인 거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어? 이화영이 바보겠어? 정신이 나가겠어? 그럼 불법을 저지르게 저질렀다니까요, 그거를. 그러니까 이런 논리적이지 않은 얘기를 이재명이 지금 꺼내고 있는 거는, 돌연 자기가 추가 발언까지 자청해가지고 하는 거는, 사실상 제가 봤을 때는 그냥 이화영을 지켜보고 있다. 이화영을 내가 아주 눈여겨보고 있다라고 하는 거. 내가 너를 감시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무언의 압박, 무언까지는 아니네요. 뭐 말을 하긴 했으니까. 그런 압박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 이화영 본인 스스로도 이렇게 압박감을 느낄 거예요. 이재명 대표한테도 압박감을 느끼겠죠. 자기 와이프 같은 경우도 사실상 이재명의 와이프인 것처럼 행동하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자기가 그 재판 받고 있는데 이재명 와이프가, 저기 이화영 와이프가 와가지고, 당신 제정신이냐? 뭐 그렇게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면서 감히 이재명 대표한테 어떻게 그런 식으로 할 수 있냐라고 막 따져 묻고, 그것뿐만 아니라 더 이상 가족으로서 우리가 뭐 해줄 수 있는 게 없다. 더 이상 가족으로서 우리가 지지하고 응원해 줄 수 있는 게 없다. 그런 얘기까지 그냥 공개적으로 한다라고 한다면, 이거 어떻게 이화영 아내라고 볼 수가 있습니까? 누가 보든지 간에 그냥 개딸인 것이고, 사실상 이재명 와이프라고 봐야지. 그 뭐 이재명 대표가 원하는지 안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이재명 대표도 이렇게 이화영에 대한 압박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이화영에 대한 압박이 한 가지가 더 늘었습니다. 바로 검찰이 이화영에 대한 추가 기소까지 결정을 한 건데요. 자, 세 가지 범죄 혐의에 대해 가지고 추가 기소가 또 됐습니다. 첫 번째 같은 경우는 좀 셉니다. 뭐냐? 5억 원 이상의 불법 정치 자금, 그리고 뇌물 수수까지 들어가 있는데요. 어떤 내용인지를 보니까, 이화영이가 이제 2018년도부터 2022년도까지 경기도에서 평화부지사 역을 했었고, 그리고 또 경기도 산하기관인 킨텍스의 대표이사직을 맡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 뭐 정상적으로 운영을 했겠습니까? 뻔할 뻔짜죠, 그렇죠? 그래서 그 기간 동안에 지역의 건설업자 등에게 관급공사 수주 등 사업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누구 보고 배웠을지도 다 예상이 되실 겁니다. 그렇게 사업의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수억 원대 뇌물을 수수했다라고 하는 혐의로 이번에 또 기소를 했는데 이거는 이제 어떻게 되는 것이냐? 특가법으로 적용이 됩니다. 뇌물수수 같은 경우는 특가법으로 적용이 되기 때문에 1억 원 이상을 뇌물로 받았다라는 게 인정이 된다면 징역이 어떻게 나오게 돼요? 최소 10년입니다. 10년 이상의 중형이 선고가 되게끔 우리나라 형법에선 특가법으로 뇌물을 굉장히 강력하게 처벌하거든요. 이미 이화영이 어떤 상태예요? 9년 6개월이에요. 거기에다가 뇌물수수 이것까지 인정이 돼가지고 검찰이 지금 파악만 하더라도 수억 원대 뇌물이라고 하는데 그거 가운데 몇 분의 몇만 인정이 되더라도 10년 이상으로 추가가 된다라고 한다면 이화영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징역이 20년이 선고가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이화영이 60년대생이거든요. 60년대생인 사람한테 20년이 선고가 되면 이거 버틸 수가 있겠습니까? 저는 그래서 100% 이화영이 뭐 할 거라고 본다. 이런 식의 기소를 통해 가지고 사실상 뇌물 받았다는 게 뻔할 뻔짜로 보이기 때문에 자기가 죄를 인정하고 이재명에 대해서도 실토할 수밖에 없을 거라고 봅니다. 절대로 20년 못 버팁니다. 60년대생뿐만 아니라 40년대생은 다 마찬가지로 절대로 못 버텨요. 그것뿐만 아니라 21대 총선 출마할 당시 수천만 원대의 쪼개기 후원까지도 받았다라고 하는 범죄 혐의도 있습니다. 알고 계시는 것처럼 이제 후원할 때는 연간 한도가 500만 원까지죠. 그렇죠? 500만 원까지밖에 못 하는데 그거를 이제 쪼개기 형태로 뭐 법인 같은 거 막 동원하고 등등등 해 가지고 수천만 원의 이제 또 후원금을 받았다라고 하는 범죄 혐의도 있고요. 그리고 또 세 번째 같은 경우는 눈에 띄는 게 사업가로부터 단독 주택을 무상 제공받았다라고 하는 혐의도 있다는 거예요. 저는 이번에 이 내용 같은 경우는 처음 알아가지고 한번 관련된 내용을 좀 찾아봤고 여러분들한테도 정리를 해드리고자 하는데 이화영이가 무상으로 주택을 받았다. 뭐 이재명이 얘기했던 기본주택 그런 게 당연히 아니겠죠. 어떤 건지를 찾아보니까 다음 사진 한 가지 좀 보여주시면은요. 자, 다음 같은 기사가 있습니다. 2023년도 9월 달에 나왔던 얘기인데 업자가 제공했던 주택을 뭐로 사용했대요? 대선 캠프로 무상 사용했다. 이런 의혹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내려주셔도 되고 어떤 내용인지 제가 간단하게 정리를 해드리면은 2021년도 12월 달부터 2022년도 3월 달까지 부동산 업자 A씨로부터 용인시 처인구 모초의 단독 주택을 무상으로 제공받았대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로 이 지금 주택 자체가 뭐를 위한 목적이었다라고 한다면 자기가 거주하는 게 목적이었다라고 한다면 2021년도 12월 달부터 2022년도 3월 달까지 3개월만 임대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다른 데도 아니고 용인시 처인구 이런 지역에다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2021년도 12월 달부터 2022년도 3월 달 정확하게 요 3개월 4개월 가까이가 어떤 시기였습니까? 바로 20대 대통령 선거 딱 그 기간이잖아요. 실제로 그래서 그 주택에 대해 가지고 지금 검찰이 의심하고 있던 것은 이게 불법적으로 운영이 됐던 선거 캠프였던 거 아니냐. 가가지고 조사를 해보니까 컴퓨터가 여러 대 놓여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화영 혼자 뭐 거주하는 그 집이라고 한다면 컴퓨터가 뭐 여러 대 필요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누가 보든지 간에 조직적으로 뭔가를 한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 수밖에 없고 그리고 관련돼 있던 사람이 뭐라고도 진술을 했대요. 이전 부지사가 선거 캠프라고 설명을 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검찰이 지금 보고 있는 것은 이곳을 활용해 가지고 여론을 조작하는 등 추가 혐의 가능성도 일단 검찰이 지금 파악하고 있고 그리고 그렇게 실토했다라고 하는 여기가 선거 캠프라고 설명했다 이화영이라고 했던 그 A씨한테 이화영이가 3억 원 가까이 되는 불법 정치 자금을 수수했다라고 하는 혐의도 이화영 씨한테 있습니다. 가만히 보니까 요 지금 구조가 정확하게 누구랑 똑같은 거예요? 이재명에 대한 구조랑 똑같은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이재명 같은 경우도 뭐 어떤 논란이 있었습니까? 다음 사진 바로 보여주시면은 이재명의 옆집을 둘러싸고 그게 그림자 조직 아니냐? 이 옆집 자체가 그냥 단순한 그냥 주거집이 아니라 비공식적인 선거 캠프인 거 아니냐라고 하는 논란이 있었던 거 기억나시죠? 다음 사진 바로 또 보여주시면은 그거에 대한 논란이 터졌을 때 경기주택도시공사 측에서 뭐라고 해명을 했습니까? 우연의 일치에 불과하다. 그런데 그 우연의 일치라고 설명했던 사람한테 구체적인 현황을 또 물어보니까 갑자기 담당자가 연차를 써버리고 도망가 버립니다. 그리고 이재명 후보 측에서는 전혀 그거를 몰랐다라고 하는데 지 옆집임에도 불구하고 당시 이제 주택공사 사장이 누구였습니까? 다음 사진 보여주시면은 이현욱이
이른바 리틀 이재명이라고 불릴 정도로 이재명의 최측근이었던 이현욱이가 경기주택공사 사장이었고요. 그리고 그때 당시 경기주택공사의 부사장이 누구였냐? 다음 사진 보여주시면 그분이 바로 전영수 씨입니다. 내려줘도 돼요. 전영수 씨 여러분 기억나시죠? 이재명 대표 측근 가운데 마지막으로 극단 선택을 하셨던 분이 전영수 씨입니다. 이재명이 성남시장일 때도 수행비서 역할을 했었고 경기도지사일 때도 수행비서 역할을 했다가 나중에 이제 경기주택공사 부사장까지 올라갔던 분이 전영수 씨죠. 생각을 해보세요. 부사장 그때 당시 전영수 씨가 담당했던 역할이 뭐였냐? 경기주택공사의 합숙소를 계약하고 관리하는 게 전영수 씨의 일이었습니다. 이재명 바로 옆집이 경기주택공사의 합숙소였거든요. 누가 관리했습니까? 전영수 씨가 관리했습니다. 전영수 씨가 누구였다고요? 성남시장일 때부터 이재명의 수행실장을 맡았던 사람이 전영수 씨입니다. 전영수 씨가 그러면은 이재명이 어디에 사는지 어느 동에 몇 호에 사는지를 몰랐을 리가 없겠죠. 그런데도 이재명은 바로 옆집에 주택공사가 그렇게 합숙소로 쓰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몰랐다라고 해명을 합니다. 누가 그걸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실제로 그 옆집 같은 경우는 전세 계약이 이제 또 끝나고 난 뒤에 부동산에 내놓았는데 그 내놓았던 사람도 누구였어요? 바로 김혜경의 법인카드의 당사자인 바로 배소연이었습니다. 글쎄요.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이제 경찰 조사 끝에 내사 종결 처리로 끝이 났습니다만 당시 경기 남부경찰서에서 이상한 결론을 내렸던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었죠. 그렇죠? 법인카드 문제 같은 경우도 그냥 내사 종결 처리를 했다가 검찰을 통해 가지고 다시 재수사가 이루어져서 기소가 지금 이루어진 거 아니었습니까? 그 선거법 위반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인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 또한 저는 다시 한번 조사가 필요하다라고 보고 어쨌거나 이화영에 대해서도 지금 뇌물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 합숙소 문제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가 지금 터진 상태인데 이거에 대한 기소까지 이루어진 마당에 과연 이화영 씨가 언제까지 버틸 수 있을지도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제가 보기엔 못 버팁니다. 뇌물 그거 1억만 인정이 돼도 10년이 선고가 되는데 20년을 감옥에서 보낸다? 어느 누구도 그거는 버틸 수가 없을 겁니다. 이재명 대표를 배신하고 진실을 밝힐 그 날만 우리는 기다리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